어쨌든 그리고 그러면 죽었으니까 거만서 합니다. 거만서. 수사 선생님이 이제 죽으면은 저희들은 이제 처음 가면 그 찍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축사 사진 찍어요. 축사 사진 찍고 축사에 있는 소들도 이표를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인가 지금 축사 가지고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들을 좀 골고루 찍어 놓으면 뭐예요? 아, 이 집은 다른 소도 가입했고 하고 지금 조사서의 원장에 이 소 축사 번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번지할 필요 없어요. 사진 딱 찍어서 사진 딱 보면 그 번지는 알아. 또 여러분은 또 국토정보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또 갖고 다녀요. 그 자리에서 그 위치 딱 떠보면 그 땅 번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번지 안 나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사진만 찍어버려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번지 탁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거만서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진 찍고 소를 외관을 확인해요. 외관을. 그래서 조사서에다 내가 현장 조사서를 쓰거든요. 외관을 관청계 손해평가사 고현석은 그 소축사를 조사한 바, 그 폐사를 조사한 바, 외관을 확인했더니 입에서는 거품이, 그 다음에 항문에서는 혈흔이 관찰되었고, 이제 우리는 외부 위치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딱, 잠시만요. 내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무자격자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만 관찰하면서 그 관찰 내용을 써요. 관찰 내용을. 그래서 항문에서는 혈액이 관찰되고 입에서는 거품이 관찰됐으며 수의사 누구누구 선생님께서 검언한 바 안에 장기 어디서 장염이 관찰되었고 첨부 사진 확인 요망. 첨부 사진 또 사진 찍거든요. 그러면 또 탁 떼고 싹 썰어서 보쇼 사진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아, 나 그거 못하겠다. 다 해요. 못하겠다 하신 분들 더 잘하더라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각했다면 뭐예요? 소각했다면 렌더링 증명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렌더링 비용도 지급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렌더링 업체에다 맡겨요. 그럼 거기서 세금 계산서로 줍니다. 렌더링 비용에. 그럼 그걸 보험금을,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줘요. 그 다음에 매장 증명서. 묻었다. 현장에서 묻었다.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 저 평가할 때는 축사 내에 있는 우리 퇴비사 있죠. 퇴비사를 포크레인으로 뜨고 거기다가 묻어요, 많이. 거름 같이 쓰려고. 거름으로 같이 쓰려고. 요즘 또 못 묻게 하더라고요. 이제 수질 토양오염 때문에 못 묻게. 근데 옛날에는 묻으면 이제 자기 포크레인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매장 비용이 52,276원. 52,276원 줘요. 그럼 거기서 또 자부담 빼요. 아이고, 배 터지게 준다 그러잖아요. 배 터지게도 줍니다. 근데 그것도 안 준 것보다 나았잖아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잔존물 제거 52,276원 준 거. 그럼 이제 퇴비사에 넣으니까 뭐예요? 다시 이걸 꺼내다가 재활용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냥 막 깨끗한 데다가 잠깐만 해갖고 막 황토 까시까시 파가지고 비닐로 깔고 그럼 비닐을 덮고 흙으로 막 매장한 거 있죠. 그거 몇 시간 있다 가봐야 돼. 그럴 리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 아주 이름 모를 외국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체결함이면 도체경상서. 그리고 도체결함은 뭐냐면 이 소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소를 갖다가 도축장에 넣었어요. 근데 보니까 안에가 피멍이 들어있고 막 있는 거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제 고기값이 확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 잡숴보셨나요? 도체결함 소. 안에 보면 피 멍들하고 소고기 생고기 시켰는데 생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생고기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놈을 이제 식당에서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피가 뭉쳐갖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거 뭐 가격이 하락된 거예요. 도체 고기값이 지금 고기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보상해 줍니다. 그것도 보상해 줘. 그래서 도체 결함이면 도청 정산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공통서류 하고요. 가축 제보험 추진 절차 있으니까 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가입 안내, 가입 신청, 현재 확인, 축정배 시성별, 그 다음에 가입 가격,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 보험 증권,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는 뭐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가 지금 피해 발생 통지를 합니다. 보험 가입자. 그 다음에 검증조사. 검증조사 가끔씩 나와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요즘은 보험금 청구하면 엄청 빨리 나갑니다. 엄청 빨리 나가요. 뭐 7일, 지금 우리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 정하고 정의날로부터 10일 안에 준다라고 했는데 엄청 빨리 나와요. 뭐 그거보다 훨씬 빨리 나갑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이제 가축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능란하셔가지고 아주 막 빠르고 친절하고 그래서 워낙 또 경험들이 많으셔서 우리 지금 제가 소속된 협회도 가축 전담팀이 계셔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희망하신 분 이제 처음 해요. 이제 처음에 하다가 아이고 나는 그냥 뭐 돌발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나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이제 하실 분들만 이렇게 싹 해서 그분들이 막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완전히 선수 끝내주게 잘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자격증 따셔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농작물도 하시고 뭘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는 가축하다 농작물이 힘들어요. 그때 나는 이것이 이제 공부 끝나고 여러모로 손해평가로 내가 조금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가축도 하시고 농작물도 하시면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바쁘게 사실 겁니다. 아주 미치게 바쁘게 몸이 어떨 때는 세 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바쁘게 사셔요. 특히나 가을에 벼 조사하고 있어요. 벼가 지금 엄청 밀려갖고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데 가축 좀 조사 나가셔야 됩니다. 코를 때리면은 미치는 거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가을에 가야 겨울, 봄, 일 없을 때도 계속 내가 가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막 그때는 그분들은 막 차 히프 들고 막 달려가면서 그냥 도착할 때 딱 브레이크 한번 잡아요. 나머지는 그렇죠. 위험합니다. 차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150쪽입니다. 약관 입사, 보험금 신사 손해정산. 약관의 정의 한번 보시고요. 대신 여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가로넣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보험 약관 해석에서는 보험의 2번 봐보세요. 단체성 및 부합 계약성 때문에 특수한 해석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후에 면부책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면부책에 대한 판단 요건은 조금 챙겨서 한번 봐보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좀 짤막하고 딱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쓰라고 나올 만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151쪽 가축재보험제 손해평가. 가축재보험 손해액 산정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첨 가축재보험 약관 참조였으니까 요건 약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관하고 그다음에 쪽 문제는 저희들이 PDF로 찍어가지고 저거 해드릴게요. 동영상 촬영해서 하고 그 촬영하면 그 파일 올라갈 때 그때 쪽 문제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회사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올해는 안 나온다 했거든요. 올해는 없어요. 용어가. 작년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약관 참조라고 했다가 올해는 이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약관 참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해 산정에 대한 것만 약관 참조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보험금 지급 사항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고요. 각 제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담보 규정이 있어요. 담보 규정이 소면 소, 말이면 말, 돼지면 돼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냐면 비용 손해도 보상합니다. 즉 1항은 뭐예요? 목적물 손해. 2항은 비용 손해.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 드릴게요 하고요. 비용 손해는 뭐 있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 그래서 폐사하는 경우 때만 적용합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그래서 가로에다가 폐사 아니면 저 같으면 여기다가 폐사를 안 쓰고 보험 목적물이 긴급 도축된 경우에는 1인식으로 써놓으시면 틀리거든요. 그리고 밑줄질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폐사로 고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잔존물 제거 비용은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물을 묻어야 된디. 긴급 도축한 놈을 도축장에 데리고 가야 돼. 그럼 묻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폐사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추가로 준 게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주는 수 있는 게 사고 현장에서입니다. 현장에서의 잔존물 견인 비용, 그 다음에 차에 싣는 비용입니다. 차에 싣는 비용, 상차 비용. 그 다음에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왜냐하면 이게 토양, 대기, 그 다음에 수질오염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 애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거 비용. 이런 것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차에서 내리는 비용 있죠, 이거.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다만 적법한 시설에서의 그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뭐냐면 고압으로 갖다가 이 소를 쪄버려요. 찌면은 기름이랑 쭉 빠집니다. 이렇게
하고 뼈도 이제 빨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활용을 해요. 가죽이면 가죽 있죠. 또 그다음에 여러분 힘줄 여러분 강아지들이 개껌이라고 그러죠. 개껌. 저는 그 껌을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셨나요? 하얀 거, 몽골로의 거. 그런 거 다 얘네들이 만들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폐사라는 것은 뭐예요? 가축 또는 동물의 생명 현상이 끝나면 영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게. 가축 또는 동물의 생명 현상이 끝남을 말한다. 이걸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죽었다? 죽었다. 쓰기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출제자는 거예요. 업무 방법 정한 내용으로 쓰시오 그러면 폐사 그래야 정답입니다. 근데 죽었음, 돌아가셨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폐사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하여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함으로써 유지 사료용 공업용 기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및 육골분 뼈를 가른 거죠. 예, 사료 비료용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뭐라 합니까? 라고 쓰면 글쎄요 하는 것보다 렌더링 쓰시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용어들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옛날에도 가축에서 뭐가 나면 기망 나왔어요. 기망.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 목적 다만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보전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비용. 예를 들어서 제3자로부터 쭉 써놓고 이것이 뭐이다요? 그러게 되면 글쎄요 하는 것보다 잔존물 대리권 보전 비용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대리권 보전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존물 보전 비용 나와 있고요. 기타 협력 비용이 있으니까 챙겨서 봐주시고 이거 줄 때는 어느 때 주느냐. 지금 기타 협력 비용은 회사 요구가 있을 때 일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자 단독으로 이만저만 이 보험 사고에 대해서 처리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회사가 좀 뭐 부탁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협력 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회사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고요. 당연한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가로놓기에.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 도살, 위탁도살. 이거 보상 안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가축 전염병에 의한 폐사에서 두 개 다 나왔어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쓰라고 나왔고요. 가로치기.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이거 쓰라고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둘 다 가로놓기를 해야만이 힌트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였냐면 살처분 또는 도태 공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AI 있잖아요. 조리독감. 이걸 하면은 바로 살처분 해보잖아요. 살처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해보셨어요? 아, 해보셨어요.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가금류 있잖아요. 오리 같은 거. 닭 같은 거는 이제 얘네들을 딱 봉지를 씌워야 돼. 싹 안에 가면 몰아가지고 비닐을 덮어놓고 거기다 뭐냐면 가스를 주입합니다. 가스를. 그럼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살처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산처럼 묻으니까 막 잔인하다 해서 가스를 일단 돌아가시게 하고 그렇게 해요. 거기도 아주 치밀합니다. 타미플루 약 먹여서 현장 투입시켜요. 이거 조류독감이라 타미플루 약 안 먹으면 입구에서 막 보고서 나고 약을 참 먹이고 그다음에 옷 다 완벽하게 방호복 입고 그러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으니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장 넘겨서 152쪽 보시고 5조 봅니다. 5조 손해조사 통지 있으니까 챙겨서 한번 보십시오.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는 아까 설명드렸죠. 가축 봐보세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가축 긴급 도축 시에는 진단서 아까와 똑같죠. 이렇게 가축 질병 폐사 시에는 검안서. 죽으면 어쨌든 검안서. 그다음에 매각했으면 매몰했으면 묻었으면 매몰증명서. 매몰증명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수의사 선생님이 많이 써주십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요.
우리들은 죽었다 깨도 확인을 합니다.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표랑 막 계속 찍어요. 찍어. 이 소가 들어갔다 지금. 소각에서 TV사 파갖고 거기다 툭 떨어진 거 있죠. 셔터 스도 엄청 빠르게 하고 탁 찍으면은 번호가 착 또 이 표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 표가 착 찍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 작가하게 생겼습니다. 작가하게. 그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절차 있고요. 그 다음에 153쪽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보험금 지급 한도 있습니다. 요건 어차피 저희들이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보험금,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보상하는 손해 3조 제1항은 아까 뭐예요? 목적물 손해 있죠. 3조 제2항은 뭐였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 있죠. 그리고 2항에는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즉 기타 협력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액에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고 비례보상하게 되면은 손해액에서 비례보상 후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하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얘네들도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든가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얘네들은 전부 다 잔존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고요. 여기 있는 거.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준용하라는 게. 그렇죠? 대신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게 3형제에 있다라는 거죠.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위권 보존비용은 가입금액 초과시켜 준다. 기타 협력비용은 필요 없다. 그냥 그 금액이 뭐 비례보상 뭐 이거 필요 없이 이 금액 그러면 그냥 그 금액은 무조건 드려라. 가입금액 초과. 자기부담금도 공제하지도 말고 비례보상 그런 것도 하지도 말고 다 드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있으니까요. 요것은 어차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요거 같이 해드릴 거예요. 지급보험금. 근데 이 사례가 여러 가지 있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 가입금액과 가액이 같거나 클 때 같으면 가입금액 한도. 그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이 크게 되면은 뭐예요?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가액 한도로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입금액이 작아. 가액은 큰데 물건의 가치는 큰데 그때는 뭐예요? 비례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동일한 보험 목적에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다른 계약이 있다는 거야. 이 소가 한 마리 죽었어. 근데 보니까 이 소가 다른 보험을 2개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니까 넣어놓은 거죠. 어떤 게냐면 여러분들 그 풍수의 보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풍수의 보험이 이제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이에요. 풍수의 보험은.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가축재해 보험은 주관부서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축사도 양쪽에 넣어버려 그냥 깜빡하고. 그럴 때는 어쩐다. 보험 넣어갖고 여기서 1억짜리 축사가 박살나가지고 농작물 재보험에서 1억 받고 또 풍수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또 1억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내가지고 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뭐예요? 2항은 자 구조 2항은 뭐예요? 이 동일한 목적을 2군데 이상 보험회사에 넣었을 때는 아래 산식에 의해서 하는데 어쩔 때는 지금 보험금 산정 방법이 같을 때는 손해액을 비례를 하되 가입금액 기준으로 비례를 하고 산정 방법이 다를 때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보험금으로 비례해서 손해액을 산정해 가셔라 라고 봅니다. 책임 범위를 정해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154쪽 보십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154쪽에 보면 3, 4 있고 4, 5 있고 3항 봐보세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축사가 있는 내가 축사가 좀 돈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돈사로 건물에다가 10억, 그다음에 대지로 3억을 해서 13억을 가입해놨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그때는 총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되면은 대지의 보험가액을 산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지로 산정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일까? 나는 3억이라고는 했겠지만 사실 사고 났을 때 따져보거든요. 총 이 집은 한 건이 13억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13억으로 가입했을 때 그때는 대지 보험가액과 돈사 보험가액을 각각 사고 났을 때 따져봐. 그래서 돈사 때 보험가액, 건물 보험가액이 7억, 대지 보험가액이 6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례로 보험가액을 설정을 해 일단은.
보험가액을 나눈다고요. 예를 들어, 자, 얘가 돈사가 있고, 돼지가 있는데 총 10억에 가입했어. 두 건을. 이렇게 목적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고가 나서 보니까 얘를 갖다가 비례를 해보는 거예요. 자, 돈사의 값어치, 보험 가액, 경제적 가치는 얼마냐? 예를 들어 얘가 7억. 7억 정도 된다. 가액이. 그 다음에 돼지가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됐겠잖아요. 이렇게. 그래 되면 총 10억 중에서 지금 돼지로만 따지고 싶으면 뭐예요? 3억에 10억이잖아요. 얼마예요? 돼지값이 3억이죠. 이렇게. 총 3억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10에 10이니까 3억이잖아요. 3억. 3억. 그렇죠? 그러면 이 3억이 뭐다? 아, 3년이야. 3억. 3억. 그렇죠. 제가 눈치를 챘었는데. 3억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입금액이. 뭔 가입금액이? 돼지의 가입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돼지의 가입금액에서 이제 실제로 손해난 거 따져서 비례보자. 손해난 거. 몇 마리가 죽었냐? 라는 거 따져본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죠? 이런 그 조항 하나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해방지 의무 있고 쭉 있습니다. 손해조사 결정이 있어요. 11조 봐보세요. 11조. 자, 손해조사.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하고 돼서 이 약관에 각 부분별 재규정에 별도로 정한 방법인데, 여기에 뭐냐면 해당되는 그 담보조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11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11조 손해액 산정. 이 손해액 산정이 굉장히 커요. 양이 많아. 이 한 줄이죠. 지금 이거 두 줄이네요. 두 줄인데 이게 양이 별표의 담보조항이 다 많아요. 복잡해.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보상 잔존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을 폐사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꼭 기억하시고. 왜냐면 저도 여기서 모의고사라든가 문제집에서 이런 거 가로넣기라든가 혹시 놓칠 부분들을 많이 챙겨서 넣어드리는데,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아, 여기는 앞부분을 가로치고 뒤에만 설명했을 때 되게 당황하겠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죠? 그럼 중간에를 이거를 다른 말로 써놔보면, 아, 헷갈리겠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155쪽 보면 손해액 산정 있잖아요. 손해액 산정은 그냥 참고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식이 지금 존재해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156쪽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 방지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에서는 어디가 시험 문제 나냐면 156쪽에 어디가 나왔냐면 157쪽 봐보실랍니까? 과거의 기출이. 자, 2번 성립요건 1항, 2항 봐보세요. 기망행위가 있을 거 대하고 뭐라고 했어요? 뭐 나왔냐면 허위 준수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라고 했어요. 답 뭐라고 쓰세요? 기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망 1항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기망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허위 준수하거나 은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쭉 보시고요. 나머지는 보면 거고, 어떤 거 보시냐면 158쪽. 네, 158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구상권이 있는데 1, 2, 3번 봐보세요. 구상권 발생 유행. 구상권 발생 유행. 구상권이 뭐예요?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이 발생되는 게 임차인 사용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방화로 인한 화재, 공사업자 작업 중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그다음에 생산물, 제조물 그 결합이죠. 제조물 결합법,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중복보험 사건에 대하여 선보상 처리 후 타보험의 분담 청구하는 건, 그 다음에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분담 비율 청구, 무보험 차량에 대한 타차 일반 과실. 요거 옛날에는 로또복권도 있었거든요. 로또복권 관리가 지금 1등 당첨금을 어디서 받습니까? 농협에서 받아서 옛날에 여기다 이게 구상권 청구도 로또복권도 있었거든요. 로또도 뺐네요. 그래서 이 구상권은 뭐예요? 제3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 즉 내가 건물주인데 내가 이 건물을 세연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임차인이 그래서 가스레인지로 라면 기름부터 불질러 버렸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예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어쨌든 건물주한테 줄 거 아니에요. 화재보험 넣었으면. 그러고 나서 그 보험회사는 그 준 만큼 임차인한테 야 보험금 내놔. 손해배상 이런 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세요. 방화. 나는 우리 집 가만히 있어서 하우스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서 웜이 아버지 나 못 살고 속으라고 막 던져버려가지고 우리 하우스 불나버린 거예요. 불나면 어쨌든 간에 나는 그 방화범부터 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보험 넣었으니까 보험회사에다 청구하거든요. 보험
보편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불나면 보험금 준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불나면. 그럼 옆집 애가 이제 던져버렸지만 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보험회사는 그 옆집 아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용접 작업. 축사 같은 경우 용접 많이 합니다. 그럼 그때 옛날에도 제가 사례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용접을 하면 용접한 데다가 소화기를 한 너댓 대 갖다 놓고 해. 불이 팍 튀니까. 근데 이게 전기 용접 같은 게 하면 안에 콘센트가 건물 안에 꼽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함을 이렇게 팍 터져버리면 안에 있는 볏짚 사이에서 배에서 이렇게 쭉 끄고 오다 보면 그러면 불이 팍 나거든요. 근데도 불난지도 몰라. 그럼 안에 타고 있거든. 나 용접할 때 이상 없었어요. 잠깐만요. 선 좀 따라가 봅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용접 없이 사장한테 이제 보상 청구를 해야 되죠. 보험회사는 어쨌든 그 축사에다 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그 용접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조물 결함도 마찬가지겠죠. 제조물 결함도 하우스 같은 거, 그 축사에 보면 자동 급수시설, 급식시설 있잖아요. 예. 시스템 딱 돌아간다면, 여러분, 닭 사료, 양계사 가보셨는가요? 그 가면, 그렇게 사료를 쭉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가 탁 고장나갖고 불이 났다. 그럼 이거 만든 놈 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만든 놈. 대신 보험금을 일단은 보험회사가 그 양계사 주인한테 일단 주고, 그리고 그 급식시설 만든, 그 자동 급수 시스템을 만든 그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조사를 가면 그런 정보를 써주셔야 돼. 여기는 이만저만 하고 저만저만 하더라. 해줘야 구상권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 조사다. 최초 조사로 평가사 고현석이 딱 갔는데 가서 아이고 어쩌거라 이렇게 불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있는 대로 나온 대로 보험금 드리랍니다. 이런 뭐예요? 안 되잖아요. 살펴봐야지. 자, 불이 어떻게 났는지. 자, 계약자 잘못으로 났는지. 계약자 잘못이 나면 보험자가 100% 책임지는 거고, 제3자의 잘못으로 났다 그러면 보험자가 일단 책임지고 3자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입수해갖고 와야지. 돈 몽땅 줘갖고 가서 조사해갖고 그러더니 가서 그냥 보험금 몽땅 줘야서 그러는데요. 이라고 막 깝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159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에는 요거 문제 아까 손해액 산정 관련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